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아이스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 아이스 디텐션 센터에서 사망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르네 굿이라고 하는 37살 싱글 마더가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총격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사망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수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총격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이제 2명이 총상을 이렇게 또 입고 있고, 어쨌든 간에 좀 이제 너무나 과격하게 이 단속,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해를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아이스들을 향한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프로테스트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이스 out for good 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아이스가 사라져라 라고 하는 이 전국적 시위가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위가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미 전역에서 1000여 개 이상의 행사가 시위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추모 집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요 슬로건은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Ice out for good이라고, 아이스를 영원히 몰아내자라는 그런 명칭 아래 ACLU, Women's March 같은 이런 이제 주요 시민 단체들이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이스들한테 도시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변명은 불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스 fuck out of here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강하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요원의 업무를 방해를 하는 범죄다 라고 미니애폴리스 시장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강경 대응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둘 다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을 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시작을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연방 요원이 연루가 된 총격 사건은 최소 7건 이상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미국 시민까지 3자녀의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싱글 마더라고 하는데, 이 엄마를 사살을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펀드미라고 해가지고 단 하루 만에 50만 불이 이렇게 또 모였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고펀드미를 이렇게 또 보니까 150만 달러 이상이 모였더라고요. 원래 목표가 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르네군 이 자녀들을 위한 모금이 150만 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여론이 극도로 악화가 된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총을 쏜 그 아이스 에이전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스 오피서가 직접 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네요. 공개가 되면서 지금 새로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난리가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이스 폴리스 이 르네굿을 이제 사살을 한 그 경찰의 이름은 조나탄 로스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그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르네굿이 총을 쏜 이 오피서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화나지 않았어요. 예, I'm good, 예,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평화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총을 3발을 쏴가지고 머리에다가 쏴가지고 이제 사살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영상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차 이제 뒤 번호판도 이렇게 또 찍으면서 이제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반대편 또 다른 이제 아이스 요원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문을 막 열려고 하니까 이 차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했거든요. 이 아이스 요원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총을 바로 뽑아가지고 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뭐 fucking bitch 이렇게 하면서 뭐 욕도 하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웃 주민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원들이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차가 분명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는 도중이었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 여성을 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고 이후에 그 구급차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을 경찰들이 막았다라고 이제 비판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영상이 제이드 벤스가 이제 공개를 했나 그랬나 봐요. 제이드 벤스 이제 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 영상이 정당 방위를 입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쇠뇌가 된 이 뭐 레프티스트 뭐 좌익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사망한 사람을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제이드 벤스 이 자식도 아니고 또라이 시키네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제이드 벤스가 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미 전역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총을 쏠 만한 그런 상황이었냐 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르네굿 유족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르네굿은 굉장히 자비롭고 이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단지 이웃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 차량이 거기에 잠깐 멈춰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게 어떻게 이게 정당성이 어디가 이게 있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영상인데 이게 핸드폰에 찍은 것입니다. 그 경찰 이 여성을 사살한 그 사람이 찍은 거예요. 이 핸드폰을 찍은 건데 직접 이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이 여성이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르네굿이 나는 뭐 화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라이센스 플레이트 이렇게 또 찍고,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또 찍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차 앞으로 이렇게 또 가서 이제 옆으로 돌리잖아요. 돌리고 가는데 갑자기 총을 뽑아서 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여성은 3발 맞고 머리에다 총상 입고 이제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퍼져가지고 미 전역에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총을 쏠 만한 그런 상황이었냐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렇게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그냥 살인이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이 총을 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시민들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총을 쏠 만한 그런 상황이었냐라는 그런 소리지. 분명히 이 핸들을 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총을 쐈다는 게 이게 뭐냐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너무나 화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제이드 벤스나 뭐 크리스티노 이런 장관들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이스 요원을 계속 이제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 자체가 미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쳐 들어가고 지금 미국의 시민이 이렇게 사살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이게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권한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얼마나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on Greenland, whether they like it or no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린랜드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뭔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린란드에 우리는 협상으로 거래를 하고 싶지만 이 그린란드를 인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상을 하고 싶지만 이 쉬운 방법이 아니다고 하면은 더 하드웨이로 가겠다. 어려운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린란드를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그린란드를 가져야지만 미국의 안보에 확실히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를 우리가 이 그린란드를 가져야지만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인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 국가를 이웃으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500년 전에 배가 한 번 도착을 했다고 해서 그 땅을 소유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덴마크의 주권을 부정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린란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그린란드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임대 형식의 군사 기지로는 부족하다. 완전한 오너십이 있어야 된다. 완전한 소유를 우리가 해야지만 이 미국에 제대로 중국하고 러시아를 방어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1인당 10만 달러씩 주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10만 달러씩 줘가지고 미국이 이제 편입을 할 수, 미국이 이제 인수를 이렇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투표를 해라라고. 지금 돈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돈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제적인 반발이 엄청나다, 거세다라고 하네요. 덴마크, 그리고 이제 나토, 이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덴마크는 이렇게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린란드에 군사를 더 배치를 해라, 배치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땅으로 이제 완전히 넘겨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여기는 덴마크 령인데 왜 너네가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너네한테 이 군사적인 그런 옵션을 다 줄게. 더 증강을 하고 싶으면 더 증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더 써가지고 나토 국가들이랑 들어가서 군대를 더 배치를 할게. 왜 굳이 이 그린란드를 소유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뭐 임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싫다. 내가 완전히 갖는 걸 원한다. 완전한 소유를 원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린란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한동안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그린란드가 북극에 이렇게 또 걸쳐 있어가지고 여기가 북극이다 보니까 빙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또 오면서 북극에 있는 빙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가 배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요. 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북극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린란드가 있으면서 유럽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지만 아메리카 그 대륙을 뭐 러시아로부터도 이제 지킬 수가 있고 중국으로부터도 이제 지킬 수가 있다라고 그런 논리를 계속 이렇게 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도 말이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굳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안 가져도 되기는 하거든요. 나토랑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 이제 군대를 두고 그냥 뭐 디펜스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미국이 땅을 지금 가지려고 한다라는 그런 지금 베네수엘라도 뭐 통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뭐 침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까지 이렇게 또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욕심이 좀 너무 지나치기는 지나치죠. 어쨌든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린란드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시위, 그 그린란드 안에서 이런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Don't want to be Americans. 우리는
미국인이 되기 싫다. 라고, 네, 지금 이 그린랜드 사람들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랜드가 이제 미국에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그린랜드 사람들 이제 미국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51개주가 아니라, 네, 아마도 이제 포르토리코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미국 시민이기는 시민이지만 투표권도 없고, 네, 좀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포르토리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어중이 떠중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리고 이제 그린랜드를 보면은 자치 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린랜드 이제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지금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이렇게도 해가지고 네, 공동 성명을 이렇게도 발표를 했다. 네, 그린랜드에 있는 5개 주요 정당에서 우리는 미국인도 아니고 덴마크인도 아닌 그린랜드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영토 인수 시도를 공식 거부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랜드 네, 그 정권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결정권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린랜드의 미래는 오직 그린랜드인들의 만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타국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도 배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대고, 예, 이 쉬운 방법이 아니면은, 네, 좋은 방법이 아니면은, 예, 어려운 방법으로 하겠다, 네, 하드웨이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군사적인 네, 그런 행동에도 네, 들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들이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미국이 갖겠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와, 완전히 깡패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제 회의에서도 그린랜드가 미국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기는 이제 우리 거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이렇다고요. 분명히 그린랜드를 우리가 가지고 않는다고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분명히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예,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나토 있지 않습니까? 네, 나토에서도 네, 많은 우려 섞인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만약에 그린랜드를 미국이 뭐 군사력을 써가지고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나토는 종말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나토는 이제 해체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도 이제 미국의 편도 아니고 뭐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와, 이러다가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작년 2025년도 이제 여론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린랜드 주민의 85%가 미국 이제 편입이 되는 것에 이제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도 이 무력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린랜드를 이제 침공을 하는 것은 93%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7%만 지지를 하고 있다. 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완전히 이제 미국이 트럼프화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트럼프화 되고 있어.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독재자 국가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싫어하고 그린랜드 사람들도 싫어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독재주의죠. 네. 어쨌든 과연 어떻게 흘러갈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따르는 게 이제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언제 망부가냐고요. 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좀 막 들쑤셔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앱스테인 파일 그 얘기가 완전히 사라져, 완전히 묻혀버려서, 와,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내가 더 큰 걸로 덮어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저기다가 엄청난 폭탄을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란 프로테스트 레이즈 for another night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사망자들의 수는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다
너네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쳐들어간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US intervention, 미국이 이제 간섭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시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막 총까지 막 쏘고 있지 않습니까? AK-47까지 막 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사망한 자들의 수가 확인이 된 것만 65명이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뭐 타임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마도 2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65명인데 더 많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의 정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은 이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전국적인 인터넷 블랙아웃을 지금 하고 있다. 인터넷을 다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전화 역시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의 시위가 경제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통합 그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위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독재자에게 죽음을 팔레비 전 왕조 팔레비의 귀환을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정권 교체 혁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 하메네이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시위대들을 향해 가지고 이 시위대들은 외세의 사주를 받은 파괴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떠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간섭을 한다네 만다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너네 나라 문제나 신경을 써라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또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 이란한테 위협을 하고 있다고요. 시위대들을 사살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인터벤션을 할 수가 있다,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상군 투입이 아니더라도 아픈 것을 매우 강하게 타격을 할 것이다. 또 이제 B2 폭격기 같은 걸 날려가지고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레자 팔레비 망명을 한 그 왕세자가 계속해가지고 이 이란 사람들한테 막 용기를 주고 있다고요. 도시에 요충지를 이제 점령을 해라라고 이제 독려를 이렇게 떠면서 이제 조만간 내가 가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는 것이 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란의 이 정권은 조만간 이제 진짜로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의 그 병원을 이렇게 또 보면은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진짜로 이란의 정권에서 총을 엄청나게 지금 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시위대들도 예전에 이렇게 또 알다 보니까 무장을 하고 있다고요. 무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시위대들도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총 쏘고 막 내전이죠. 지금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 내에 있는 은행들은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네요. 이란의 최대 은행인 그 뭐 뱅크 멜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뱅크런 있지 않습니까?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그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요. 발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현금 인출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은행이 지금 마비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이란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고, 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막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어.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이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오일 기업들 뭐 17개인가 18개인가 이 오일 기업들의 CEO를 이렇게 또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 그 오일들에 대해 가지고 그 논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이 오일 기업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다가 헌주에 빌리언 달러,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해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엑소모빌 뭐 CEO도 나오고 쉐브론도 나오고 뭐 코노코 필립스 미국에 있는 가장 커다란 그런 이제 석유 기업들이 이 백악관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논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00억 달러 직접 투자를 할 것을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원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 생산량을 예전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하루에 이제 뭐 300만 배럴씩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글로벌 유가를 $50 수준으로 이제 낮추는 것을 지금 목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 물가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가를 이제 배럴당 $50 이하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잡힐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물가에 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배송하는 건데, 그런데 차량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럭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송을 하는 그 와중에 이제 기름값이 내려간다.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부의 자금 지원은 없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그런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안전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네들 대형 이 오일 회사들에서 이 기업들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대기를 하고 있는 25개 조그만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고 반협박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석유 이 대기업들의 CEO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이제 엑슨모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엑슨모빌의 이제 CEO는 현재 이 베네수엘라를 uninvestable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 불가능이다 여기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엑슨모빌이 예전에도 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가지고 정유시설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두 차례나 자산을 몰수를 당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법적 체계와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두 차례나 자산을 몰수를 당했는데 또 속으라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코노콤 이제 필립스 CEO도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전에 120억 달러의 채권을 몰수를 당했다라고 하네요. 몰수를 당해서 베네수엘라다가 또 투자를 하라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그냥 이제 과거의 실수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계상으로 상각을 해라. 와이로프를 해라. 라고 조롱 섞인 이 반응을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쉐브론도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쉐브론은 베네수엘라에 이제 끝까지 남아있던 이제 유일한 기업인데, 그러면서 이제 향후 2년 내에 생산량을 50% 이제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답변을 이렇게 또 내놓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석유 대기업들은 좀 이제 냉담한 반응을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베네수엘라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거 별로 리턴이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하루 뭐 100만 배럴 수준의 생산량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이것만 유지를 하는 데만 앞으로 15년 동안 500억 달러가 들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치인 하루에 뭐 300만 배럴씩 이렇게 또 뽑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뭐 100만 배럴씩 겨우 뽑고 있는데 요거 유지를 하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게 너무나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요. 베네수엘라 모든 기계들이 다 노후화 때문에 이거를 유지를 하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300만 배럴씩 뽑으려고 한다?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가지고 에너지 패권이 미래냐이라는 그런 소리도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차세대 에너지를 계속 이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AI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엄청나게 이제 고도화가 된 이제 AI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다가 돈을 써야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과거로 예전처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제 기술 같은 거 개발을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같은 거 하고 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좋을 텐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P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번 주에 이제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면서 미국은 66개 국제기구 그리고 위원회 그리고 이제 자문단에서 모두 다 중단을 해라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겟을 한 그런 국제기구나 뭐 위원회나 이제 자문단을 이렇게 또 보면은 기후변화, 뭐 노동, 이주, 뭐 성평등 이런 워크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그런 의제 그런 곳은 모두 다 이제 미국에 반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유엔에서도 다 이제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66개의 국제기구에서 이제 다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공기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환경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이제 상관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누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왜 우리 미국이 거기다가 돈을 쓰느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뭐 불평등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유엔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또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의 분담금 지불은 유엔 헌장에 따른 법적 의무이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유엔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은 법적 의무가 있다. 돈을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벌써 예전에 이제 사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 측에서는 미국이 입맛에 맞는 기구만 골라가지고 지원을 하는 알라칼테 음식에서 이제 단품만 이렇게 또 골라 먹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헌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유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에 CR도 안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요? 야, 이제 유엔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엔을 이렇게 또 보면은 유엔의 정규 예산의 22%가 미국이 대주고 있다. 그리고 평화 유지군 예산의 25%를 미국이 지금 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유엔이 돈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돈 후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그 나라는 바로 이제 미국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래 작년부터 이 미국에서는 유엔에다가 이 분담금을 지금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엔에다가 2년 이상 분담금을 이제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이 박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유엔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도미노 현상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빠져나왔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돈을 내야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프랑스, 영국 이런 이제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도 이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지? 미국도 내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도 굉장히 줄줄이 도미노 형상으로 다 빠져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네요. 유엔이 무너진다? 와, 그러면 이제 진짜 각자 도생길로 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러다가 진짜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뭐 나토도 해체가 될 수가 있고 유엔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진짜. 와, 진짜 강자만 살아남는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은 이제 튼튼하니까 중국도 뭐 미국이랑 이렇게 또 싸우고 있기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와 세계를 이제 주무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와 유엔도 지금 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나토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가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식단 지침을 이렇게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포화 지방과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새로운 식품 피라미드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는데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하네요. 기존 피라미드는 통곡물, 홀푸드 같은 거, 통곡물 같은 것들을 이제 맨 위에다 뒀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맨 밑에다 뒀다. 그리고 단백질, 고기 같은 거, 그리고 고지방의 유제품 같은 거, 뭐 팻프리 밀크 같은 거 말고 2% 밀크 같은 거 말고 홀 밀크 같은 거 먹고 그리고 텔로, 소기름, 우지 먹고 버터 먹고
그리고 과일하고 채소 먹어라. 그거는 뭐 좋죠. 과일하고 채소를 먹어라. 그게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마하, Make America Healthy Again을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공이 된 그런 씨앗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씨드 오일, 뭐 캐놀라유, 이런 것들보다 동물성 지방이 더 좋은 것이다. 동물성 지방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 포화지방을 섭취를 더 늘려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높여가지고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예전부터 심장마비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사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포화지방 섭취를 늘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심장질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그러면은 지금 뭐 당장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간을 두고 쌓이는 건데 몇 년 지난 뒤에 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영양학자들은 육류와 유제품 섭취를 이렇게 또 늘리라는 그 지침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전체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포화지방을 유지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혼란을 지금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육류랑 뭐 홀밀크 같은 거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서 포화지방을 전체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유지를 하라는 거. 아니, 이렇게 많이 육류를 많이 먹고, 그리고 유제품, 홀밀크 먹고, 뭐 버터 먹고, 뭐 텔로 먹으라고 해놓고 10%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발표가 있은 뒤로 지금 갑자기 미국 내에서 식품 트렌드 1위가 텔로가 되고 있다. 우지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텔로, 우지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코나 월마트 등에서도 우지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지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해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와, 장난 아닙니다. 우와, 완전히 미국이 막 뒤집어지고 있네.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우지는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혈중에 나쁜 콜레스테롤 이제 수치인 LDL 수치를 엄청나게 높인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지를 많이 먹는다고 하면은 미국 심장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지 같은 거, 뭐 포화지방 같은 거를 많이 먹는다고 하면은 saturated fat, 이거 나쁘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동맥경화가 온다. 높아진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쌓여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리고 동맥경화가 올 것이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애들 다 죽이려는 건 뭐야? 와, 지금 이게 말이 다 되나? 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뒤바뀌지 않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영향력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좀 불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쟁의 그런 낌새도 지금 계속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지금 이 미국의 미국인들의 건강에도 좀 심각한 그런 영향을 이렇게 또 주는 것 같고, 오일도 예전처럼 오일만 지금 많이 팔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또 여기다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푸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두로를 축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침공을 하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좀 이제 나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틴은 왜 지금 침묵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푸틴,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단일 목표만 지금 푸틴은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만 최우선 과제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평화를 계속해 가지고 중재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볼멘 소리 안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그런 이제 유조선들이 그 러시아 국기를 이제 바꿔 달아가지고 러시아한테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고 있으면서 미국 해양 경비대 납포가 됐거든요. 분명히 러시아 국기를 다른 그 유조선이 납포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이례적으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푸틴은 오로지 이 하나의 목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 가지고 침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또 보면은 러시아의 글로벌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이라고도 하는 이란, 지금 이란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우방국이었던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까지 축출이 이렇게 또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자원을 고갈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소진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어가지고 다른 거에 전혀 개입을 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푸틴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글로벌 영향력도 유축이 되고 있고 자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괜히 한마디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지금 이 푸틴은 이 나토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이제 축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또 이제 그린란드를 이렇게 또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해나가면서 이제 그린란드까지 이제 합병을 이렇게 또 하면은 나토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푸틴한테는 철호의 기회이다라고 하네요. 나토가 항상 이 러시아 바로 옆에 있으면서 가장 큰 위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가 무너지는 것은 이 푸틴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푸틴은 조용히 하고 있다. 지금 이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계획을 이렇게 또 보니까 나토가 무너질 것 같은데 만약에 나토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는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푸틴은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다. 여러 가지 계산을 이렇게 또 하면서 침묵을 이렇게 또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아주 그냥 들쑤셔 놓고 있습니다. 들쑤셔 놓고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3년이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정도인데 나중에 또 다른 1년이 지나고 또 다른 1년이 지나고 또 다른 1년이 지나고 4년 뒤에는 어떻게 될런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제발 좀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뒤집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레임덕이 이제 확실히 이렇게 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좀 이제 무력화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중간 선거를 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국 내에서 파퓰리즘 같은 것들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LA 주변에 있는 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LA 주변에서 인앤아웃 있지 않습니까? 인앤아웃에서 위조 지폐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LA 카운티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인앤아웃만 특히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바꿨다.
라고 합니다.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앤아웃 매장 12곳에서 굉장히 싼 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햄버거 하나, 아니면 감자튀김 하나, 이런 것만 딱 하나만 시키고 위조가 된 지폐 $100를 내는 그런 수법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2곳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요. $100를 내고 90 몇 달러를 현금으로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글렌데일을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12곳의 인앤아웃 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CCTV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롱비치에 거주를 하는 어울리나 루이스라고 하는 24살을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티아나라고 하는 26살 이 여성인가 봐요. 둘 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잡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포를 했었을 그 당시에 이 위조된 지폐 $100짜리를 이렇게 또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사기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기프트 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들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거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이제 소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위조 및 중절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었다. 그랜티프로 이렇게 또 기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20일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이제 인앤아웃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곳 이상이나 $100 지폐, 이 위조 지폐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CCTV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한 끝에 결국에는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은 $100짜리 위조 지폐 조심해라 라고 하네요. 크레딧 카드 사용이 가장 좋지가 않나. $100 위험하네.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횡포를 하고 있다. 횡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인들한테 20%에서 30%에 달하는 이자율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이거는 리퍼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민들을 이제 바가지를 이렇게 또 씌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어포더블하게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1월 20일부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니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독재자 뭐 내려야 뭐야?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 이게 다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돼. 뭐 당연히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엄청나게 이자율을 이렇게 또 챙기는 것은 당연히 안 좋죠. 진짜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그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1년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퓰리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1년만 우선 그거 하겠다. 아니 올해가 중간선거이잖아요.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 공화당의 표를 늘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파퓰리즘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아니 신용카드 이자를 10% 상환을 하겠다라는 것은 1년만 하겠다라는 것은 올해만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올해만 하겠다는, 우선 1년만 하겠대.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지금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에 승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하네요. 수많은 의원들, 뭐 상원 의원들도 나오고 막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이자율을 강제로 제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의회에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고 지금 뭐 상원 의원들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또 이제 흥미롭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러한 이 법을 발의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우선 이제 버니 샌더스 있지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도 이러한 내용의 이자 상한법, 10% 이자율 상한법을 발의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뭐 조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같이 공동으로 10% 이자율 상한법을 발의를 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의를 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줘가지고 이 공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가?
네, 근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뭐 1년만 우선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의회에서는 그런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이제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권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이자율을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을 하면은 은행의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저신용자들이 대출 문턱이 높아져 가지고 대부업으로 몰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렇게 이자율을 10%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가지고 기존의 캐시백 같은 것들이나 뭐 항공 마일리지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줄어들 것이다라고 은행들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NPL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 버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AI 버블인가에 대한 그 기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후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짚었다고 하네요. 우선 첫 번째로 과도한 설비 투자를 이제 짚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랑 그리고 이 엔비디아 칩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 작년에는 이제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올해에는 이 투자가 실제로 수익이 연결이 되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또 와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과도한 설비 투자가 이제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후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높은 시장의 집중도라고 합니다. 이 높은 시장의 집중도가 이렇게 또 있으면은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전체 주가를 상승을 견인을 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또 우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과거의 닷컴 버블이나 2029년도 대폭락의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비이상적인 믿음이 거품이 터지기 전에는 있다라고 합니다. 하이퍼볼릭 빌리프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AI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과도한 낙관론이 이렇게 또 펼쳐지면서 실제 실적보다 앞서 나갈 때 거품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품이다라고 그런 신호들이 확실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그런 낙관론도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AI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실제로 수익성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닷컴 버블 당시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회사들은 진짜로 이제 수익이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AI를 주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구글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닷컴 버블이랑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AI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진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지금 접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 지금 접목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율주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택시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피지컬 AI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026년도는 이 피지컬 AI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품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낙관론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피탈 에코노믹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2026년도에는 AI 거품이 결국에는 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고금리랑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캐피탈 에코노믹스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거는 거품이라기보다는 선장통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2026년도에 이 S&P 500은 12%의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CN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AI 버블에 있느냐라고 40명의 테크 리더들한테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차트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0인의 대표적인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젠슨 황도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고요. 젠슨 황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품이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인프라 수요가 진짜 실질적인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거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현재 열풍은 닷컴 버블이랑 너무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또 이제 샘 앨트만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보면은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과열되어 있다라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AI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낙관적인 태도를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올랜도 브라보라고 하는 토마스 브라보 창립자는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AI 밸류에이션이 진짜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거품의 가능성을 이렇게 또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40명의 이제 주요 테크 인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거품이 없다라는 거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거품이 있다라는 것인데 좀 이제 균등하게 있죠. 좀 더 이제 거품이 없다라는 것에 좀 더 많기는 많지만 그런데 좀 이제 거품이 있다라는 것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거품이 있다라는 것에 뭐 팔에 있고 하지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해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계속 더 쌓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커머스 디파트먼트에서 이 상무부에서 중국산 드론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제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갑작스럽게 어제 철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엊그저께 이제 철회를 이렇게 또 했대요. 미 상무부에서는 국가 안보에 이제 위협이 된다. 보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제한을 하거나 금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8일에 전격 취소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또 이렇게 또 취소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는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 드론 같은 거 수입을 하는 거 이제 금지를 하려고 했었던 거를 철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달에 FCC에서는 뭐 DJI나 이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신규 드론 모델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요 부품들을 이제 수입을 하는 것을 안보상 이유로 이제 금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JI 뭐 드론 같은 것들은 그거는 이제 금지가 계속 되나 봐요. 금지가 되기는 되는데 중국에서부터 이제 모든 드론 수입 전면 금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또 제가 뭐 드론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DJI 드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또 촬영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드론 하면은 DJI가 최고거든요. 최고여가지고 이 DJI 드론이 이제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짜증이 났었는데 그래서 지금 수입 제한을 철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DJI 드론이 다시 들어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봤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이제 현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에서 전기차 가격을 또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스 오퍼가 또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아이오닉 5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오닉 5는 월 리수료가 189달러이다. 한 달에 189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듀 사이닝은 3,999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야, 3,999달러에 월 리수료가 189달러. 굉장히 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거는 작년 모델을 이렇게 더 싸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새 모델은 똑같이 4,000달러 내는데 279달러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90달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그냥 작년 거 사는 게 낫지 않나?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모델도 안 바뀌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6도 똑같이 이제 작년 거는 4,000달러 내고
189달러라고 하네요. 혹시 이제 리스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해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9은 5,000달러에 369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뭐 아이오닉 5 작년 거를 이렇게 또 사면은 7,500달러의 현금 보너스도 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 이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은 못 주지만 현금 보너스를 그냥 현대에서 줘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대박이네. 예, 그리고 그거밖에도 이 아이오닉 6도 7,500달러 현금 보너스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아이오닉 9은 10,000달러의 현금 보너스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기차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현대차도 이렇게 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